몇 페이지예요? 46페이지. 자, 이제 중개업 등록 부분 할 차례입니다. 저번 주에 제가 프린트물 내주면서 있던 얘기 있었죠? 복습 하시라 그랬죠? 2번. 하셨어요? 했죠? 했죠? 대답이, 자신있게 대답을 하시는 분들 계시고, 일단 여러분들이 중개사법을, 공부할 시간이 이제 수업 끝나고 나면 일단 중점적으로 뭐 공부하라 했어요? 1차 공부를 하라 그랬죠? 그래서, 중개사법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프린트물로 여러분들이 대체해서 일단은 수업 시간 끝나고 나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주 수업 들어가기 전에 한번 꼭 보시라 그랬어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따라오고, 이제 오후부터 뭐 이제 접수하신 분들 계시고 이제 안 들으신 분들 계실지 모르는데, 오후부터 이제 기출문제 뭐 특강 하죠? 하고 5월 달에는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오후에 진도별 모의고사를 들어갑니다. 혹시 기출문제 특강을 뭐 안 들었지만, 기출문제 특강은 제가 많이 강조를 안 해요. 그런데, 어쨌든 뭐 기출문제 특강 들으면 이제 좋긴 좋은 건데, 5월 달에 나오는 오후 진도별 모의고사 있거든요. 그거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사정이 있으시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한번 다 들어보세요. 지금 4월달 지금 3월달 이제 중순 넘어갔는데 무슨 5월달 얘기냐? 라고 하는데요. 이제 5월달 금방 갑니다. 세월 금방 가요. 그리고 중개사법도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점수가 안 나올 거예요. 이게 이제 기출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문제 풀이 해설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 진도별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직접 어떻게 돼요? 문제를 1시간 동안 풀어요. 50분 동안 풀고 2시간 동안 풀이 해설하고 하는데, 문제 유형을 갖다 익히는데 상당히 좋고,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제 5월 달에 하는 부분은 꼭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중개사법이 생각보다 까다롭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감을 못 잡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피눈물 흘릴 때가 있을 겁니다만, 예, 제가 중개사법, 문제를 내기 시작하면 상당히 까다롭게 내요. 그러니까, 일단 까다롭게 낸다 그러면 벌써부터 눈이 찌그러지면 안 됩니다. 일단, 그렇게 연습을 해야지만 나중에 고득점 나와요. 중개사법은 몇 점 나와야 돼요? 몇 점? 네, 80점 이상. 그래서 최소한 80점 나와야 돼요. 근데 이제 중개사법을 80점을 못 맞으면, 그러면 공법 60점 넘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공세법 60점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중개사법이나 공시법이나 세법이나 다 60점 넘으려면, 사실 중개사법 60점대만 나오려면요, 수업만 정확하게 들으면 60점대 나와요. 중개사법은. 그런데 중개사법은 거기다가 플러스 몇 점을 더해준다? 예, 20점을 더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과 결국 보면 쌤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사법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중개사법 제대로 공부 안 했다가 점수 안 나오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다른 과목과 동일시하게 공부를 해주되, 단 예를 들면 수업 시간에 빠지지 말고 오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 끝나면 뭐 중심으로 공부하시라? 1차 중심으로 일단 공부하시라. 자, 일단 보죠. 46페이지 보면 이제 개설 등록,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자, 등록의 의의할무 보죠. 거기 기속적이다 그럽니다. 기속적이다. 자, 이거는 뭐와 뭐를 비교한다? 자, 허가와 등록을 비교를 해요. 허가는 허가 요건을 갖춰서도 어떻게 한다?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고, 하나의 재량적이라 했죠. 근데 기속적은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어떻게 한다? 해줘야지만 된다 그랬죠. 그래서 기속적이다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일신장속적이다. 나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못 넘긴다. 이거를 원한다. 일신장속, 즉 양도 대여를 금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 대여를 금지한다. 자, 등록증 양도 대여가 적발되면 어떻게 되죠? 등록증 양도 대여가 적발되면 1-1. 그 다음에 등록이 반드시 취소, 절대 등록 취소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1인 1등록주의다. 자, 한 사람은 하나밖에 등록을 못한다. 그것이 1인 1등록주의라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이중 등록, 이건 이중 등록을 금지하는 거죠. 이중 등록하다 적발되면 어떻게 된다? 이때는요,
등록이 반드시 취소되고 그 다음에 1-1 뒤에 나옵니다. 그냥 지금 듣고 넘어가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1인 1사무소 원칙이다. 그래서 2개 이상 사무소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랬어요. 자, 2개 이상 사무소 설치하는 거, 만약에 이중 사무소 설치하는 거 적발하면 어떻게 되죠? 위반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상대 등록 취소. 상대 등록, 자, 절대 등록 취소는 뭐라 그랬어요? 절대 등록 취소는 취소하여한다고, 상대 등록 취소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자, 상대 등록 취소를 어디에도 해당되냐면 업무 정지에도 해당돼요. 자, 같이 이제 끌고 나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는 없지만 적법 요건이다 그래요. 적법 요건이다. 자, 여러분들 이제 적법하게 뭐예요? 중개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뭐 등록의 요건으로, 등록의 성격으로서 적법 요건. 이건 뭐 시험 문제는 안 나오지만 일단은 한번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적법 요건이다. 그러니까 적법하게 중개업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중개업이란 뭐예요? 중개업이란 용어죠. 중개업이란 세 가지 조건이 있었죠.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행하는 것. 알선, 여기는 알선자가 나오면 안 되죠. 알선하는 것 하면 뭐예요? 중개라는 용어정에서 나온 거죠. 자,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행하는 거랬죠. 자, 이런 중개업을 등록하고 나서 하면, 자, 등록한 자를 뭐라 그래요? 등록한 자를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그러죠. 자, 그 등록하고 나서 중개업을 한다면 적법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등록을 안 하고 중개업한다 뭐가 된다? 무등록업자가 되죠. 무등록업자는 어떻게 돼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원 벌금 불법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등록은 적법 요건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47페이지 보면 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보겠습니다. 등록 신청할 자는 누구다? 공인중개사하고 그 다음에 법인이에요. 법인으로서 등록 신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공인중개사로서 등록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자, 누구는 제외한다 그랬어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제외한다 그랬죠. 소속 중개사는 왜 등록 신청할 수 없다? 소속 중개사는 등록 신청할 수 없어요. 이유는요? 예, 이중 소속이 금지되니까. 자, 그러면 이중 소속은 여기에다가 소속하고 또 다른 곳에 소속하는 게 이중 소속이죠. 자, 아니면 여기다가 등록했는데 또 다른 데 소속하면 이것도 이중 소속이에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중 소속하다 적발되면요, 이거는 등록이 반드시 취소, 절대 등록 취소고 형벌 1-1이에요. 자, 그러면 또 소속공개사가 이중 소속하다 적발되면 어떻게 된다? 이때는 소속공개사가 이중 소속하다 적발되면 자격 취소는 아니고요, 정지, 자격 정지되고 1-1, 1년 이하 징역도 1처벌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요 초반에서 여러분들 이중자가 3개가 나왔죠. 이중. 뭐 들었어요? 이중 등록 들었고, 그 다음에 또 이중 소속 들었죠. 그 다음에 이중 사무소 들었죠. 자, 일단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 그래서 1인 1사무소, 그러면 이게 2개 이상 사무소, 이게 이중 사무소죠. 이중자가 나오면 일단 형벌은 어떻게 된다? 1-1.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라 그랬죠. 양도대 나오면 형벌 어떻게 돼요? 1-1. 자, 자격증, 등록증. 오늘 잠깐 일신석적자에서 배웠죠. 자, 등록증 양도되면 어떻게 한다? 등록 취소되고 형벌 1-1. 양도대 나오면 형벌 1-1 떠올리고, 이중 나오면 형벌 1-1. 자, 이렇게 여러분들 떠올리면 된다 그랬고요. 자, 그럼 일단 어쨌든 이렇게 소속공개사는 이중 소속이 되기 때문에 등록 신청할 수 없다. 그래서 소속공개사가 만약에 등록을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 소속에서 빠져나와야지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등록관청, 어디를 등록관청이라고 한다?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를 등록관청이라고 하는데, 이때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가는 상관없죠. 사무소를 어디다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거기에 시군구인데 이 시는 구가 설치되지 않으십니다. 자, 시는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 바로 어느 동네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네가 구가 없죠? 그럼 이 광명시가 뭐가 된다? 광명시청이 뭐가 되는 거예요? 등록관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가 있다면 구가 모두 등록관청이 된다. 그럼 구가 두 가지 종류가 있었죠? 자치구와 비자치구. 자, 특별시와 광역시에 있는 구는 자치구죠. 구청장 선거로 뽑는다 그랬죠?